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철수왕태자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오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석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근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로만 보면은 유가가 물론 가장 대한민국 경제 돌리는 건 유가가 맞는데 대한민국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 유가보다 달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내리고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4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원화 절상이라는 것은 환율의 인하를 의미하고 약달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화 절하라는 것은 환율 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강달러를 의미하죠. 예, 원달러 환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인상됐다. 원달러 환율이 인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원화 절상은 원달러 환율 인하, 그리고 약달러, 그리고 원화 절하는 원달러 환율 인상, 그리고 강달러,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인하는 수입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해서 팔수록 손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율 인상이라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팔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하는 자사들은 기업들은 환율 인상도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옛날에 80년대나 이럴 때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원화가 이제 절상됐을 때,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됐을 때가 원화가 절하됐을 때가 좋았죠. 그래서 원화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면 1달러에 2,000원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 겁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97년도에 많은 대기업들이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80년대에 1985년도에 이제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프라자 합의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85년도쯤에 이제 G5, 그때만 G7이었고 G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여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이 너무 무역 흑자만 내고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너무 적자를 보니까 강제적으로 환율을 변동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변동을 시키냐면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마르크의 환율이 엄청나게 인상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된 거죠. 그래서 그 달러가 1달러에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사려면 엔화가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엔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의 어떤 가치가 2배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옛날에는 1달러에 똑같은 가격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일본 기업이 미국에다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 팔 때 프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는 2배 가격으로 한마디로 2배 가격으로 비싸지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로 만들어서 미국에 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제 2배로 올라버린 겁니다. 달러 환율 대비해서.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래 79년도 80년대를 기해서 폴 볼커라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려버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고금리로 가다가 85년쯤 됐을 때 저금리로 돌아서 버립니다. 저금리로 돌아서면서 엔화라든지 마르크는 상당히 절상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이 인하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 입장에서는 환율이 인상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하고
달러 대비 마르크하고 엔화는 상당히 이제 가치가 높아졌지만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고, 그러면서 독일하고 일본은 상당히 불황이 왔어요. 그때 이제 한국은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앵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그 수출 단가가 안 맞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상당히 환율이 좋았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대로 갔는데 일본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일본 공산품들은 가격이 2배로 뛰고, 한국 공산품들은 그대로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 버리는 겁니다. 그때 한국이 어마어마한 무역적인 이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조 호황이라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뭐 유가하고 또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저달러 이러면서 상당히 저임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3조 호황. 그때 상당한 어떤 이익을 보게 됐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95년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5년도에서 우리가 95년도 되면은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G5가 다시 모여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는 이탈리아하고 캐나다까지 다 같이 모였습니다. G7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반대로 한 거예요. 이제 강달러를 다시 또 좀 복귀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엔저가 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역업체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 96년도 계속 한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일본 기업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의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달러당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97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의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 왔다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96년대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이 700원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우리 원달러 환율 IMF 왔을 때는 우리가 거의 2,000원, 1,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은 1,000원에서 1,170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근래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1,370원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옛날 미국발 금융위기 있죠? IMF 말고. 그게 2008년도였는데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에는 900원대까지 갔습니다. 2007년도 900원대. 2008년도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율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이게 900원에서 1570원까지 가면은 이게 거의 한 80%가 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투자했는데, 그냥 한국에다가 뭔가를 하나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900원에서 1570원이 되면은요, 내 가치가 80%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80%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만약에 뭔가를, 한국 자산을 사놨다, 그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손해가 돼버린 거죠. 반대로 2008년도에 1570원일 때 뭔가를 사놨으면 그 이후에 또 돈을 엄청나게 보겠죠. 왜? 다시 또 1,000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1570원에서 1,000원만 떨어져도 이게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거의 뭐 50% 이상 흑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유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놨는데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환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상황이 그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은 또 이제 유가하고 관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화가 유가하고 반대로 갑니다. 국제 유가랑.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오르면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국제 유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래 국제 유가가 쭉쭉쭉 올랐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미국 달러가 거의 저금리였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금리 상황에 있을 때, 이때는 유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도 상당히 인상되는 편이었고, 편이 많고, 그리고 달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배럴당 140달러까지 갔던 것이 지금 90달러까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달러는 약간 정반대로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산유국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달러로 모든 것이 결제되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져도, 예? 유가가 좀 떨어져도 달러가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는데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달러로 뭔가를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배럴당 예를 들면 100달러 하던 것이 70달러로 떨어졌다고 해도 달러가 예를 들면 70달러가 떨어졌으면 달러 가치가 또 오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큰 손해가 아닌 거예요. 예, 어차피 달러를 팔고 자기들 또 화폐로 또 바꿔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유가하고 달러가 약간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본인들 경제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약달러에는 고유가가 되고 강달러에 저유가가 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상쇄시켜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제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상장 기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환율의 변동이 더더욱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상장 기업,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데 외국인 투자 비율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외국 웬만한 대기업들은 주식 비중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이 맞죠. 외국에다 뭘 팔아서 글로벌 기업인 것도 있지만 주주가 대주주가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일단 상승이 돼버리면 환율이 상승된다는 것은 뭐냐면 1,40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이제 달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팔고 나가느냐? 1,100원일 때 1,400원까지 갈 걸 이미 외국인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들고만 있어도 주가가 안 빠져도 내가 옛날에 1,100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는데 한 주당 7만 원에 샀는데 지금 물론 6만 원도 떨어져서 5만 몇천 원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똑같이 7만 원이 됐어도 만약에 환율이 1,100원에 1,400원이 돼버리면은 자기는 들고만 있어도 30% 손해본 겁니다. 예, 30% 손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30% 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주가가 올라야 되겠습니까? 예, 7만 원에서 9만 원이 돼야 30%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뭐 주가 수익률을 내기도 전에 환율이 올라버리면 자기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인상이 돼버리면 외국인은 그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환율의 그 그림자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래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외국인들이 좀 사고 들어오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떨어질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아마 1,400원대, 1,300원, 1,200원, 1,100원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1,400원대 삼성전자 산 사람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올라도 나중에 1,100원이 되면은 그냥 들고만 있는데도 30%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헤지펀드 이런 데서 해외에서 돈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1조만 딱 투자했으면 3,000원을 그냥 버는 거예요. 예. 1조를 투자하면 3,000원을 그냥 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칙이라는 게 있어요. 환칙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게 어디가 주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환율에 투자하는 게 훨씬 돈 벌기가 쉽다. 예. 환율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좋아요. 예. 우리가 유가라는 것은 환율보다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유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막 5%씩 10%씩 왔다 빠지고 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환율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 금리라는 것은 미리 주어지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환율에는 미국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것, 이미 1년 후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다 포함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다 예상하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상장 기업에 있는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이미 1년 후에 미국 금리까지 다 예측을 하고 올라가 있는 환율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향후 예상은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사실 뭐 국제금융에서만 필요한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뭐 해서 뭐 100만 원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100만 원을 우리가 바꿨는데 1,100원일 때 바꾼 거하고 1,400원일 때 바꾼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일 때는 그 얘기가 얼마나 틀려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국제 헤지 펀드들이 환투기를 했느냐, 왜 97년도에 태국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아 금융위기가 왜 왔는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 헤지 펀드라든지 국제 금융 기업들이 이 달러라는 것은 사실 그때 상당히 그 빌리기 쉬운 돈이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찍어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또는 뭐 JP 모건이나 이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신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달러들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환치기에 만약에 동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국제 신용도가 취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대규모 금융기관들, 그 미국 금융기관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쪽은 달러를 쥐고 있고 한쪽은 휴지조각을 쥐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트화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달러와 한 장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달러와 한 장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국제 신인도가 높으냐 낮으냐. 예, 그리고 내가 달러와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라가 미국이 얼마나 근접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그게 정확해요. 마치 이렇게 막 미국이 고금리가 되고 강달러가 돼도 끄떡없는 나라가 있죠. 일본 같은 나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뭐 망했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국제 신인도가 높으면은 굳이 내가 뭐 금리를 같이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에요. 예. 지금 뭐 일본은 아직도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같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미국 따라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따라 금리 인상을 재빠르게 하는 나라일수록 국제 신인도가 낮고 그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옛날 같지는 않은 거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막 이제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은 한국 같으면 막 진짜 막 경기를 일으켰을 텐데, 예, 90년대 경기를 일으켰을 텐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다르냐. 97년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소위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차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별로 그 기업이 상당한 현금을 쌓아놓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당히 많은 달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엄청나게 아마 환율 이득을 보고 있는 수도 있을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400원대 삼성전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100원까지 떨어질 걸 누구보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달러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 기업 주식을 자기가 사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뭐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인도입니다. 신인도. 이 유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실물이에요.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내가 당장 똑같은 기름을 떼고 똑같은 보일러를 떼고 똑같은 뭐 에어컨을 틀어도 같은 거를 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가 타격이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력 그리고 갖고 있는 신인도 이런 것들만 확고히 되면은 미국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뭐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미국 달러화가 올라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러시아 유가가 올라서 힘든 거예요, 지금 저기는. 예. 왜? 어차피 상당한 경제적, 독일이라든지 영국의 이런 나라들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크게 연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미국 달러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유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유가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나라들도 옛날 같았으면 엄청나게 달러화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는 이유가 경제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래도 1,400까지 올라갔는데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해서 제가 첨부로 오늘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